충격선도 우려한 토트넘 세트피스. 이젠 강등권 수준, 소니는 맨시티로. 영국 토트넘 특집방송 폭탄 발언. 투엘 긴급 기자회견 유럽 초토화. 토트넘 호스퍼. 토트넘가 최근 위기에 빠진 이유는 부실한 세트피스 대처다. 첼시 FC. 첼시 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다. 토트넘은 3일 이하 한국 시각 오전 3시 30분 첼시를 상대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수년 라운드를 치렀다. 경기 결과는 0에서 2. 토트넘의 패배였다. 토트넘은 전반 24분 트레보 찰로바, 후반 27분 니콜라 작송에게 연달아 골을 내줬다. 토트넘은 세트피스 시퀀스에서 트레보 찰로바와 니콜라 작송에게 뚫렸다. 아스널전에서도 데드볼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당했다. 세트피스 약점이 계속 불거지는 까닭이다. 캡틴 손흥민은 아스널전 이후 세트피스에서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짚어줬던 바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현실적으로 해줘야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당시 세트피스만이 문제는 아니다 라면서 세트피스는 단면일 뿐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아스널 첼시전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결국 세트피스였다. 아스널전에서도 첼시전에서도 세트피스 수비를 잘 수행했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토트넘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 이후에도 세트피스보다는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다.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거로 보인다. 갈 길 바쁜 지금의 토트넘은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세트피스 수정이라면 그거라도 고쳐내야 했다. 경기 후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지를 기록을 통해 되짚었다. 토크스포츠는 이번 시즌 EPL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포함해 22골을 허용했다. 26골을 내줬던 노팅엄 포리스트, 노팅엄, 23골을 내줬던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실점을 했을 뿐이다 라고 수치를 열거했다. 셰필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클럽이고 노팅엄 또한 강등권에서 치열하게 부닥치는 팀이다. 즉,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가 강등권 수준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토트넘은 앞으로 리버풀 FC 번리 FC 맨체스터 시티 셰필드를 상대한다. 이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승점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선 경기력보다는 결과가 더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필히 결과가 우선시돼야 한다.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수비를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경기력 확보보다도 보다 결과에 가까운 세트피스 무실점이 먼저다. 토트넘을 상대할 팀들은 세트피스를 공략하려 들 거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2. 4위와 7점 차, 손흥민. 위기의 토트넘 과일까? 리버풀전 출격 대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번째 경기를 앞둔 손흥민이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 나선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300경기 출장, 커리어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10골 마이너스 10도움 시즌 달성, 프리미어리그 통산 120호 골, 역대 공동 22위, 리버풀 상대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는 첼시전 패배로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이번 시즌 16골 9도움을 올린 손흥민이 침묵한 점도 아쉬웠지만 세트피스에서 2점을 내준 것이 패배의 원흉이었다. 최근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99경기를 소화하며 119골 61도움을 기록 중이다. 한 골을 추가할 경우 120골로 리버풀 레전드인 스티븐 제라드, 역대 22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또한 시즌 16골 9도움으로 커리어 세 번째 10골 마이너스 10도움 시즌을 앞둔 만큼 이번 경기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생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손흥민이 최근 리버풀 상대로 4경기 연속 골맛을 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직전 안필드 원정에서 한 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던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다. 아스날전 페널티킥 득점을 올렸지만 최근 5경기에서 필드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이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며 자신의 300경기를 자축할 수 있을까? 최근 3연패에 빠진 토트넘은 승점 3점이 절실한 가운데 천적 리버풀 원정길에 나선다.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 이어 아스날,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연달아 승점 획득에 실패했다. 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기력한 수비를 보이며 3경기에서 9점을 내줬다. 특히 직전 첼시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찰로바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프리킥 장면에서 잭슨에게 쐐기골을 허용한 바 있다. 에스턴 빌라와 벌어진 승점 격차를 4점으로 좁혀야 4위 탈환 가능성이 생기는 가운데 다음 상대는 리버풀이다. 직전 홈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을 꺾었지만 안필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마지막 경기는 무려 13년 전인 2010에서 11시즌 36라운드 경기다. 최근 무기력한 수비와 공격진의 부진으로 고전 중인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 반등의 신호탄을 쏠지 관심이 모인다. 홈팀 리버풀 역시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벗어나야 한다. 직전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5승 레이스에서 삐끗한 가운데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리버풀의 해결사 모하메드 살라 역시 득점 감각을 찾아야 한다. 리그 17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살라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필드골이 없다. 살라가 흔들리는 토트넘의 수비를 뚫고 최근 답답한 흐름 속 사이다 같은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까? 캡틴 손흥민이 위르겐 클롭 감독을 상대로 펼칠 자신의 통산 프리미어리그 300번째 경기에서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리버풀과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은 6일 새벽 0시 30분 킥오프된다. 이 경기를 포함해 토트넘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2024에서 25시즌까지 스포티비 나우와 스포티비 프라임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3. 나를 팔겠다고? 오른쪽 화살표 에이스는 경악했다. 오른쪽 화살표 PSG. 레알 마드리드 대신 팀 재건 위에 남았는데 에제자에서 1년 만에 관계 파탄. 오른쪽 화살표 1380억 때문이라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시간 2023년 7월 19일 마커스 레시포드와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맨유는 2023년 빼어난 성적을 올린 레시포드를 2028년 6월까지 묶어두기로 했다. 주급도 25만 £0에서 50% 오른 37만 5천 파운드로 올려주었다. 이는 팀 내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이다. 맨유 구단주들인 글레이저와 짐 래클리프 구단주, 레시포드는 2022에서 2023 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 부임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적으로 인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호날두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텐 하흐 감독의 애제자로 거듭났다.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17골 5도움을 기록했다. 레시포드는 잡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보장하며 레시포드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맨유 잔류를 택했다. 레시포드는 7살 때 맨유 아카데미에 입단한 후 지금까지 맨유에서만 뛰며 팀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레시포드는 맨유에서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며 맨유 잔류에 만족해했다. 그런데 약 한 시즌 만에 레시포드의 퇴출설이 나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팬들은 경악했다. 더 선 등 영국 언론은 5월 들어 맨유가 8천만 파운드의 레시포드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레시포드는 이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시포드의 이적은 충격적인데 언론은 이제 스승과 애제자였던 텐 하흐와 레시포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다. 기사는 레시포드가 맨유가 자신을 매각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할 계획이다. 맨유의 재건을 위해 달콤한 유혹도 뿌리쳤는데 1년 만에 폐기 처분하는 구단에 반기를 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현재 맨유는 그의 이적료로 8천만 파운드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 약 1380억 원이다.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신뢰도 깨졌지만 새롭게 구단으로 인수한 짐 래클리프 경이 맨유 선수단을 전면 개표할 작정인데 레시포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구단이 레시포드를 타 구단에 이적시키기로 한 것은 그에게 들어간 돈이 없기에 전부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레시포드는 영입을 한 것이 아니라 7살 때부터 맨유 유니폼을 입고 자란 다른 구단으로 한 번도 이적하지 않은 맨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로 이적료를 지불한 적이 없기에 오롯이 모든 금액이 수익인 셈이다. 하지만 7살 때부터 거의 20년간 맨유를 위해서 맨유에서만 뛰었던 레시포드이기에 이적은 절대 불가이다. 8천만 파운드 이적료는 감당 가능하지만 주급은 쉽게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이적 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 레시포드는 올 시즌 단 8골만 넣었을 정도로 폼이 망가졌다. 선발 출장보다 교체 멤버로 그라운드를 밟은 경기가 더 많을 정도였다. 텐 하흐 감독과의 2번에 걸친 갈등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10월 말 자신의 생일 때 감독 몰래 새벽까지 파티를 즐겼다가 언론에 노출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더욱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레시포드는 팀 훈련에 몸이 아파다며 불참했는데 알고 보니 술병에 걸려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났다. 어릴 적 친구와 웨일스에서 이틀간 술파티를 즐긴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다. 2번이 사건으로 인해 텐 하흐 감독은 레시포드와 거의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눈밖에 내놓았다고 한다. 과연 맨유 구단이 팀의 미래라고 말할 정도였던 레시포드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